텐하흐 감독과 확실히 다르다. 맨유를 변화시키는 아모림 감독. 4대0 승리. 아모림 체제 맨유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재건의 임무를 맡은 후뱅 아모림, 포르투갈, 감독이 정규리그 마수거리 승리를 따냈다. 맨유는 1일, 현지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에버턴과 2024-2025 EPL 13라운드 홈경기에서 마커스 레시퍼드와 조슈아 지르크제이가 나란히 멀티골을 폭발하며 4에서 0으로 이겼다. 이로써 아모림 감독은 맨유 부임 이후 정규리그에서 첫 승리를 신고했다. 지난 10월 성적 부진으로 에릭 텐하흐, 네덜란드, 감독을 경질한 맨유는 스포르팅, 포르투갈을 이끌던 39세 아모림 감독을 지난달 1일 선임했다. 아모림 감독은 11월 25일 EPL 12라운드에서 입스위치를 상대로 맨유 사령탑 데뷔전을 치러 1에서 1로 비겨 아쉽게 출발했지만 나흘 뒤 보데, 글림트, 노르웨이와의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3에서 2로 이기며 처음 승리를 맛봤다. 이어 이날 에버턴을 물리치면서 공식전 2연승과 더불어 이번 시즌 EPL에서 마수거리 승리를 따냈다. 정규리그에서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2승 2무를 이어간 맨유는 승점 19, 5승 4무 4패를 기록. 9위에 랭크됐다. 전반 34분 레시퍼드의 선제 결승골이 터진 맨유는 전반 41분 지르크제이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전반전을 2에서 0으로 마무리했다. 맨유는 후반 1분 만에 레시퍼드의 쐐기골과 함께 후반 19분 지르크제이의 마무리 득점으로 4에서 0 대승을 완성했다. 2. 아모림 걱정된다. 벌써 이런 쓴소리 듣고 사네. 맨유 감독 무게를 견뎌라. 하지만 젊은 지도자인 후뱅 아모림 감독은 아직 맨유의 감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다. 그의 전술적 능력이나 코칭 능력은 대단하지만 아직 언론을 대응하는 모습은 미숙해 보인다.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폴 머슨과 클린턴 모리슨이 아모림 감독과 맨유의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폴 머슨이 아모림 감독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을 밝혔고, 클린턴 모리슨은 맨유에 대해 머리가 아프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아모림 감독이 자신의 첫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후 아모림 감독과 맨유에 대한 가장 큰 우려를 설명했다며 두 사람의 발언을 전했다. 지난달 에릭 텐 하흐 감독의 후임으로 맨유에 공식 부임한 아모림 감독은 큰 기대를 받으면서 맨유에 입성했으나 자신의 데뷔전이었던 입스위치 타운과의 프리미어리그 PL 경기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아모림 감독 체제 맨유는 오는 에버턴전에서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첫 승에 도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머슨과 모리슨이 아모림 감독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드러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머슨은 아모림 감독이 맨유 감독으로서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언론 대응은 맨유를 비롯한 B클럽 감독들의 숙명과도 같은 일인데 아모림 감독이 아직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인터뷰 이후 아모림 감독이 이제 그만.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이제 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할 때였다. 라며 아니, 당신은 축구에서 가장 큰 팀 중 하나의 감독이다.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아모림 감독이 극복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다. 이곳저곳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니 말이다. 그는 매주 모든 언론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언론들은 모두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아모림 감독은 이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며 아모림 감독이 언론 대응을 더욱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리슨은 아모림이 아닌 맨유를 지적했다. 아모림 감독을 선임할 거였다면 여름에 데려왔어야 했다는 게 모리슨의 생각이었다. 모리슨은 맨유가 여름에 아모림 감독을 선임했다면 텐 하흐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아도 됐다고 꼬집었다. 모리슨은
메뉴는 여름에 아모림 감독을 선임할 수 있었지만 텐 하흐 감독을 여름에 유지해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하게 했다. 이 점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제 아모림 감독이 텐 하흐 감독이 영입한 선수들과 일해야 한다. 면서 그들이 여름에 아모림 감독을 데려왔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메뉴가 왜 그 결정을 더 일찍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고 했다. 3. 메뉴. 공격진 다 정리하나. OG 54골. 괴물 ST 협상 시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본격적으로 빅토르 요케레스 영입을 준비하려고 한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서 활동하는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3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메뉴는 이제 요케레스와 여름 이적 시장 기간 합류에 대한 초기 구체적인 회담을 가졌다. 메뉴는 이제 완전히 영입에 참가했다. 고 소식을 전했다. 스웨덴 출신 공격수다. 자국 리그의 브롬마 포이카르나에서 2015년 첫 프로 무대를 밟았다. 18-19 시즌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에 입성하며 처음 프리미어리그 PL 무대를 밟았지만 줄곧 임대 생활을 했다. 지난 2021에서 22시즌 챔피언십 잉글랜드 2부 리그 소속 코벤트리 시티로 완전 이적을 했는데 이때부터 잠재력을 보였다. 2021-22 시즌 47경기에서 18골을 넣었더니 그 다음 시즌에는 50경기에서 22골을 몰아치면서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도 이끌었다. 지난 시즌 그는 스포르팅으로 향했다. 요케레스는 포르투갈 무대에서 재능을 폭발하기 시작했다. 컵대회를 포함한 모든 공식전 50경기에서 무려 43골 14도움을 기록했다. 활약에 힘입어 스포르팅은 지난 시즌 리그 우승까지 달성하게 됐다. 여름 이적 시장 기간을 앞두고 여러 클럽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토트넘 호스퍼, 아스널과 첼시가 대표적이고 메뉴도 거론됐다. 스포르팅은 요케레스의 바이아웃 조항만 무려 1억 유로, 약 1,400억 원로 설정했다고 전해졌다. 아스널이 그를 데려오기 위해 1억 2천만 유로, 약 1,784억 원, 나 준비했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일단 요케레스는 팀에 잔류했다. 올 시즌 유럽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소속팀과 국가대표팀 경기를 합해 32골을 7도움을 기록 중이다. 요케레스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득점 공동 1위, 프리메이라 리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2024년에만 55경기 54골을 기록하며 올해 10대 리그 최다 득점자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다. 빅클럽들 관심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메뉴가 강하게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스포르팅을 이끌던 후뱅 아모림 감독이 에릭 텐 하흐가 떠난 자리에 부임했다. 그는 요케레스의 활용법을 잘 알고 있기도 하다. 다만 맨체스터 시티도 요케레스를 노리고 있다. 특히 다음 시즌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 우고 비아나가 요케레스를 데려온 인물이기도 하다. 일단 메뉴 공격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요케레스 영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메뉴는 9번 공격수로 올 시즌 합류한 조슈아 지르크지를 비롯해 라스무스 헤이룬이 있고 아모림 감독이 마커스 레쉬포드를 최전방에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메뉴는 내년 여름 요케레스의 영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4. 메뉴의 복수심이 불타기 때문. 텐 하흐 왜 몰랐나? 세리에 A 1위. 이탈리아 휩쓴다. 나폴리는 1일 한국 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올림피코 디 토리노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세리에 A 14라운드 토리노 원정에서 전반 31분 터진 맥토미니의 선제 결승골로 1에서 0 승리했다. 맥토미니는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가 박스 왼쪽을 드리블로 돌파하다가 수비가 걷어낸 공을 잡아 왼발로 때렸다. 맥토미니의 발을 떠난 공은 골대 구석으로 꽂혔고 이 골은 그대로 결승골이 됐다. 승점 3점을 추가한 나폴리는 10승 2무 2패, 승점 32로 2위 아탈란타보다 1점 앞선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2022에서 2023 시즌 이후 2시즌 만에 정상 탈환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
이번 시즌 지휘봉을 잡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맥토미니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콘테는 우리는 맥토미니를 잘 대해주고 있다. 그는 맨유에서는 선발 자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구단은 열심히 일했고 맥토미니가 나폴리에 오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난 나폴레에게 어떠한 조건도 설정하지 않았다. 모든 선수는 복수에 대한 열망이 있다. 우리는 계약이 허용된 선수를 영입했을 뿐 이라며 맨유에서 선발로 뛰지 못했던 맥토미니를 영입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콘테는 우리가 이적 시장에서 보낸 것들에 대해 행복하다. 저번 시즌에는 많은 돈을 쓰고도 그 선수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 면서 맥토미니는 중요한 선수다. 열정이 넘치고 항상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바치도록 강요하는 구단과 도시의 적절한 선수라고 강조했다. 맨유는 이번 여름 스코틀랜드 미드필더 맥토미니를 나폴리에 보냈다. 6살 때부터 맨유에서 뛴 맥토미니는 1군 데뷔 후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 시즌에도 모든 대회에서 43경기 출전해 10골 3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맨유는 20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맥토미니와 재계약을 맺기보다 방출을 택했고 나폴리가 3천만 유로, 약 444억 원을 지불하고 맥토미니를 품었다. 맥토미니는 복수심으로 똘똘 뭉쳤다. 나폴리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습이다. 어린 시절부터 몸담았던 맨유를 떠난 맥토미니는 나폴리에 합류하자마자 팀의 핵심 선수가 됐다. 경기당 평균 1만 1912m를 이동해 세리에 A 활동량 전체 1위를 할 정도로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다. 이번 토리노전에서도 결승포를 폭발하며 나폴리를 리그 1위로 이끌었다.